ETF 스토어, 오늘은 새로 출시된 인공지능과 로봇 관련 종목들을 담은 ETF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송승영 매니저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AI가 이제 확실히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당연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다양한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제 AI가 얼마나 많이 잘 나가고 있는지는 이미 접하실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최근 이 플랫폼 사용자 수로 이를 방증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AI의 대표 상품으로 이제 주목받은 게 챗GPT잖아요. 작년 11월 출시를 한 이후에 1억 명의 유저를 달성한 기간이 약 2달 정도 됐어요. 전화기 같은 경우는 1억 명의 유저를 달성하는데 78년이 걸렸고요. 월드와이드 인터넷 같은 경우는 7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메신저 텔레그램 한 5년 정도 걸리고 인스타그램도 한 2년 반 정도.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최소한 몇 년 이상 걸린 유저 시간을 단 2달 만에 해냈을 정도로 그만큼 파급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AI가 대세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생성형 AI라는 이런 기술이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생성형 AI 상품인 챗GPT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대화형이잖아요. 유저랑 대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고객 서비스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맞춤형 교육, 피드백을 주는 데 있어서 이제 탁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한다든가 기존에 있던 뭐 코드라든가 글 같은 거를 번역을 하고 검사를 하고 이런 데 있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챗GPT 같은 경우는 GPT 3.5라는 상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로밖에 입력 출력이 안 되지만 이거의 다음 모델인 GPT 4.0 같은 경우는 이미지라든가 영상까지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발전된 거냐 하면은 이제 사실 감이 안 잡히잖아요.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챗GPT의 기반 모델인 GPT 3.5 작년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GPT 4.0 모델로 이제 미국의 각종 시험들을 이제 치게 했습니다. 3.5하고 4.0하고 개발된 기간이 만 1년이 차이가 안 돼요.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더 많이 성능이 발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GPT 3.5가 학습한 데이터 개수가 1750억 개 정도였는데 4.0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추측하기로는 학습한 데이터 파라미터가 조 이상이 될 것이다. 그만큼 파라미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PT 4.0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인식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유저가 냉장고에 있는 사진 기반으로 나 이걸로 무엇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지 레시피를 찾아줘 했는데 실제로 컨텐츠를 모두 인식을 해서 정확한 레시피를 추천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정확도가 예전보다는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럼 현재 AI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뭐 향후 전망까지도 한번 뭐 들어볼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시장에서 얘기하는 AI 시장 규모는 약 1,650억 달러, 2,0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향후 10년 동안 한 연평균 30% 정도는 성장을 할 거다라고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챗GPT나 바드 같은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관련된 펀딩 딜은 총 110건, 그리고 규모는 26억 달러 정도가 있었어요.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벌써 이미 120억 달러가 펀딩이 됐습니다. 거의 5배가 달하는 돈이 5개월 동안 펀딩이 됐어요. 매년 한 74%의 성장 규모를 보일 정도로 펀딩 규모가 자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성형 AI를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시장에 갖고 올 경제적 부가가치 때문인데요. 맥킨지에서는 생성형 AI가 작업 효율화를 제고함으로써 매년 한 6.1조에서 8조 달러까지의 경제 성장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PwC에서도 AI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이 2030년까지 뭐 15조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효과가 인터넷, 모바일 브로드밴드, 스마트폰을 합친 경제적 부가가치 효과보다 더 크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된 기업 생태계도 점점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는데요. AI 컨텐츠 입력을 하거나 생성을 하는 콘텐츠 유형에 따라서 텍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이미지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챗봇 전문 기업, 영상 전문 기업 이런 기업들
기업들이 이제 많이 펀딩이 되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조그만 기업들뿐만 아니라 빅테크들도 당연히 여기 이 생성형 AI라는 시장에서 헤지모니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가 있죠. 그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 구글의 바드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 엔진으로 워낙 방대한 네.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이제 바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메타 플랫폼스나 바이두 같은 다른 기업들도 역시 생성형 AI를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든 접목을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실적 발표 CEO들이 발표를 하잖아요. AI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게 알파벳 CEO, 구글 CEO 순다라 피차이 이분은 66번을 언급을 했고요. MS랑 메타 플랫폼스 CEO도 역시 각각 47번, 42번 한 단어를 계속 40번, 50번, 60번 강조할 정도로 차세대 먹거리로 중점적으로 두고 있다. 그만큼 앞으로도 돈을 많이 투입을 할 거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장이 이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AI 하드웨어 성능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하고 학습해가지고 대답을 도출해내는 거잖아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려면은 연산 처리 능력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연산이 빠르고 많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CPU보다는 단일 목적으로 이제 병렬 컴퓨팅에 최적화된 GPU가 좀 더 각광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GPU의 최강자죠. 엔비디아가 최대 수의 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2022년 글로벌 AI 칩 매출 한 160억 달러 중에서 80%가 엔비디아 관련 매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성능 때문이겠죠. 엔비디아의 칩의 성능은 이제 2012년 이후로 매년 세대별로 50%씩 계속 꾸준히 증가를 했어요. 이미 성능이 10배 이상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칩의 연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빨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어요. 2022년에 출시한 H100 같은 경우는 병렬 연결했을 때 이전 모델에 비해서 9배가 빠르게 연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산을 갖고 있는 AI 칩이 결국 엔비디아에만 있느냐 독점을 하도록 시장이 냅두진 않을 거거든요. 다른 빅테크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칩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는 TPU라고 Tensor Processing Unit이라는 이제 AI 칩을 이제 디자인을 했어요. TPU 같은 경우는 이제 AI만을 위해 디자인된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만 자사 상품 뭐 바드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서버에 TPU를 집어넣어서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고 있고요. MS 역시 이제 ARM 기반의 CPU로 함께 AI 반도체 칩을 개발 중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제 다루는 상품이 AI와 로봇 기술 관련 종목들을 담고 있는 상품인데 AI와 로보틱스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AI와 로보틱스의 공통적인 목표는 사람이 하던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더 많이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요. 두 개의 기술의 영역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바드한테 물어봤거든요.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의 차이점을 얘기해줘 했더니 여기서 정의를 내리긴 로보틱스는 시스템의 움직임, 물리적인 움직임에 관련된 기술을 다루는 영역이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뇌, 지능에 대해서 관여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넓은 기술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AI와 로보틱스를 접목을 함으로써 불량률이 감소한다든가 생산성이 높아진다든가 원가가 절감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효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AI 기술이 활용되는 로보틱스 영역은 대표적으로 머신러닝, 로봇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AI 기술이 적용된 로보틱스의 예시고요. AI가 스스로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음성이나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시력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로보틱스의 영역이고 그걸 처리하는 것은 이제 AI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기술이 시너지를 위한 역할 배분이 분명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로봇이 이제 각종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AI는 그 데이터를 계속 학습해서 결과를 최적화함으로써 로보틱스의 움직임을 그만큼 효율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I와 로보틱스가 이제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로보틱스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구조적으로 로보틱스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AI와 접목하면서 더욱더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성장세가 가팔라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2001년에 비해서 2026년까지 각종 산업용 로봇이 분야별로 거의 한 평균적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AI 기술하고 융합을 하면서 산업용뿐만이 아니라 비산업용 서비스
헤르메스 로봇까지도 2026년 3년이란 짧은 기간에도 벌써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로보틱스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뭐 매크로적인 이유는 장기적으로 노동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로봇 제조 비용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2004년 대비 미국의 단위 노동 비용과 중국의 단위 노동 비용, 산업 로봇의 단위 노동 비용을 이제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이미 2004년에 선진국이었으니까 당연히 노동 비용이 비쌌을 거고 44%가 한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올랐습니다. 동기간 동안 인건비가 567%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예. 반면에 동기간 산업용 로봇은 22% 비용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인력으로 들어간 거를 로봇의 영역으로 해야지 원가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연적으로 더 로보틱스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왔고요. 코로나 이후로 아시다시피 더욱더 가파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팬데믹이라든가 락다운을 이용해서 노동 비용이 계속 상승을 했었고 미중 무역 갈등이 촉발한 리쇼어링 이슈, 선진국들이 그런 생산 시설을 자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자국 노동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자동화를 해야 될 니즈가 분명히 필요한 거죠. 이런 이슈 때문에라도 산업용 로봇의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 10년 주기의 상품을 보자면은 산업용 로봇의 절대 강자인 ABB의 유미나 파나의 R2000i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팔로봇인데요. 두 상품 다 산업용 로봇 최강자인 만큼 그 당시에는 가장 구체화가 되고 있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가장 경량화가 된 최첨단 로봇이었습니다. 다만 팔 하나가 10만 달러 이 정도로 될 정도로 결국 싸지 않았어요. 이후에 출시된 상품이 이제 2020년에 지금 이제 현대차가 최대 주주가 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기업이죠. 거기서 출시된 스팟이라는 로봇 강아지가 있습니다. 단순 작업뿐만 아니라 사지가 달려있어가지고 지형 이동도 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2020년부터는 74,500달러에 판매를 시작합니다. 가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기능이 엄청 많이 추가됐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AI 데이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테슬라 봇이라고 하는 옵티머스를 공개를 했어요. 공장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게 목적이다라고 이제 테슬라 측에서는 발표를 했고요. 신경망을 이렇게 복제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이제 데이터를 쌓고 학습을 해서 간단한 심부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발전시킨 것이다라고 테슬라 측에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의 예상 출시 연도가 2026년에서 2028년 정도인데 테슬라 쪽에서는 이 옵티머스의 단가를 2만 달러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단가는 확 낮아지는 거죠. 네. 그만큼 기술이 발전하는 반면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기조는 로봇 자동화가 더 많아지고 수요가 높아지면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주요 로보틱스 기업들이 있다면 그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산업 로봇 기준으로는 글로벌 빅4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ABB, 독일의 쿠카, 일본의 화나카, 야스카와 전기 이렇게 네 개가 이제 글로벌 탑4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글로벌 산업 로봇 시장이 한 75%를 과점하고 있을 정도로 공고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위하는 분야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네. ABB 같은 경우는 공장 자동화의 이제 절대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하고 인도의 EV 충전 기업을 지분 인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더 사업을 넓히고자 하고 있고요. 쿠카 같은 경우는 원래 본사가 독일인데 중국 미디어 그룹이 한 지분을 80%를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거는 세븐엑시스 로봇이라는 걸로 유명을 하고요. 쿠카 같은 경우는 PC 컨트롤러 기반 로봇에서 글로벌 1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낙 같은 경우는 이제 R&D 인력이 전체 3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시장하는 기업이고 기술 보안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R&D 인력이 3분의 1 잘할 정도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에 있어서 확실하고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20%가 될 정도로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야스카와 전기도 이제 서버, 모션 컨트롤러, 모터 드라이버 이런 걸로 이제 글로벌 1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탑4 외에도 로보틱스가 산업용 말고 비산업용에도 이제 조금씩 네.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 수술용 로봇 다빈치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외에도 프로셉트 바이오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중국
중국의 매드봇, 이제 수술용 로봇이죠. 로봇 청소기. 아이로봇이나 중국의 에코박스 같은 종목도 이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로보틱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 기업인데 메이트로닉스라는 수영장 청소 로봇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 힘든 거를 대신할 수 있는 비산업용 로봇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다룬 타이거 AI&N 로보틱스 ETF 상품에 어떠한 국가의 어떠한 종목이 담겨져 있는지 네. 뭐 대략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I 기술의 절대 강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은 아무래도 산업용 로봇의 절대 강자 기업들이 많이 있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합쳐서 거의 이제 비중이 한 70%에서 8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ABB 본사가 있는 스위스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캐나다, 영국,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도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네. 그리고 휴림 로봇 등이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 구성은 아무래도 산업용 로봇이 이제 비중이 많지만 반도체나 뭐 전자장비, AI를 위해서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패키지 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산업용 로봇 중에서는 이제 의료형 로봇이 아무래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14% 정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10 종목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엔비디아, AI의 절대 강자이자 최대 수혜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총 과정이다 보니까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아까 잠시 언급드렸던 수술용 로봇으로 유명한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리고 뭐 ABB, 일본의 키언스, 화나, 그런 AI 시스템으로 유명한 다이나트레이스나 일본의 야스카와, 전기, SMC, 뭐 오므론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탑10에 일본의 산업용 로봇 장비, 부품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본 타이거 AI&N 로보틱스 ETF 상품이 이제 17일에 상장하게 되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매니저님. 네, 감사합니다.